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이걸 이렇게 또 바짝바짝 이걸 켜야 돼요. 이게 지금 믹서기인데, 화면 믹서기인데, 사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는데, 이게 상당히 비싼 기계입니다, 이게. 근데, 살 때는 이걸 상당히 좀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이제 우리, 그 뉴스룸을 이제 뭐 공유 오피스를 하시거나 예를 들면 뭐 대관을 하실 때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유효하게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올라와서 부산에서 2시간 있다가 늦은 밤 8시 50분에 이제 도착해서 여기 앞에 오징어집에서 이제 전복치를 먹었어요. 부산 보다 전복차가 더 맛있더라고요. 원래 산지가 맛있다는 것보다 서울이 더 맛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좋은 건 다 서울로 올려보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지에도 이제 부산역이 나오죠. 그 제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부산역일까?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신의 한 수는 참는 수다. 참아내는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endurance. 인내와 끈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영상을 한번 이렇게 출근하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내와 인내. 결국 이제 삼성이 93년도에 오늘날 삼성, 2002년도 삼성이 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역시 그 이건희 회장이 가장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이제 인내와 인내였습니다. 물론 이병철 회장이 또 이런 말을 했었죠. 인재의 3가지 기준, 운, 둔, 근 해서 일단 운이 있는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좀 둔한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근면한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끈기가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끝까지 뭔가를 하려면 한번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결과를 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는다 얘기죠. 그런 사람들로 이제 삼성을 차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제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제 유튜브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치나 사회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경제 비즈니스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회주의라 그러면은 이런 유튜브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뭔가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통제가 될 것이고. 둘째는 경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봐서 내가 뭘 연마를 한다든지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기술을 발전시킨다든지 금융을 배워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용납되는 것보다 하라 그래도 안 하겠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걸 해서 덕을 볼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거기서 열차에서 사실 글 하나 나왔어요. 그 글을 하나 본 게 뭐냐면, 오늘 제목에도 썼지만, 워런 버핏이, 자식이 부자가 되기 위한 6가지 이제 비법을 자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세계의 가치 투자, 세계적 갑부가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깨끗하게 해서 돈 어떻게 버냐, 블랙마켓에서 돈 벌기는 쉬워도, 화이트마켓,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서 큰 돈을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게 가능하냐. 물론 블랙마켓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이 이제 공식적으로 더러운 일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일, 3D,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이런 거, 남이 안 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워런 버핏이라든지 조시 소로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지금 보니까, 1,3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8조, 158조 원이라는 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이건이라든지 이재용이라든지, 최태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큰 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 재산으로서는 지금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분은 이제 개인 돈이 많은 거죠. 상당히 어떻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글로벌 인베스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와 이제 금융에 대한 원칙, 아이들이 이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과연 뭐 이 워런 버핏의 자식들이 부자가 될지, 뭐 법칙으로만 부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잘나가지고 그 원인에 의해서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식들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6가지를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그걸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어떤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라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버핏이 이제 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제 일찍 시작하라는 건데, 뭐 소위 해서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라는 거겠죠. 퍼스트 무버, 뭐 초기 진입자, 뭐 시장의 초기 진입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기업으로 따지면은, 개인으로 따지면 뭐 인간의 수명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일찍 시작해야 아무튼 더 많은 슬로프를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눈을 굴리려고 그래도 슬로프가 길어야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얘기로는 지금 뭐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뭐 3살, 4살 정도 되면 돈의 개념을 알 수 있고, 뭐 7살이 되면 미래 금융 행동, 그러니까 금융 행동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뜻하는데, 사실 뭐 믿기진 않습니다. 7살짜리가 이제 돈에 대한 뭐 기본 행동을, 금융 행동을 갖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케임브리지라는 나라가 이제, 대학이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뭐 선진국이고, 또 단순히 경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기본적 소양 자체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나라보다 좀 일찍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7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재밌는 건 이제 어쨌든 어릴 때 10대 때부터 뭔가 좀 뭔가 금융에 눈을 뜬다, 뭐 이런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분도 약간 자기 아버지가 증권 브로커였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벌써 14살인가 13살 때부터 주식을 샀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본인이 아마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일찍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축의 가치를 가르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축의 가치. 뭐 사실은 저축의 가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느낌,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저축의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소비 문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비의 어떤 경제학이라고 하나요? 뭐 개인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마구 쓰고, 내가 뭐 지금 돈이 많지만 돈을 뭐 마구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모럴 해저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게 당장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이게 굳이 엄청나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이걸 쓰는 것이 맞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의 어떤 그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면은 그만큼 그분의 어떤 분별력,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흐려질 수 있다. 작은 돈을 헛되게 쓴 사람은 큰 돈도 헛되게 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의 가치를 가르치라는 것은 일단은 돈을 쓰기 전에 일단 모아놓으라는 얘기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일단 돈을 세이빙해서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돈은 저축해 놓고, 돈을 안 쓰는 방향에서 한번 뭔가를 해결을 해봐라.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실제 상당히 유효적인 소비를 하라. 뭐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이에게 부모가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저는 솔직히 100% 찬성이고, 제가 이제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자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식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제 인생의 지론도 자식한테 롤모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빠가 어떻게 성공하고, 아빠가 어떻게 일을 수행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녀들한테는 가장 큰 교육이 되는 것이지, 뭐 어떤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스스로 아이가 없을 때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이 말은 100%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청년의 힘이라는 것도, 뭐 블로그니 청년의 힘,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도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청년들에게 일깨워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자식한테 해줄 수 없으니까 좀 그런 단체나 또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요즘 근래에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약간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느낌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다라는 건데, 원하는 것, want.
want와 need죠. 필요한 것. 예, want와 need. 뭐가 다를까요? want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로이드로 따지면 want는 진짜 내가 내 스스로가 원하는 에고죠, 에고. 에고입니다. 그 need는 뭐냐면 슈퍼에고죠. 슈퍼에고. 그 에고와 슈퍼에고 차이가 뭐냐면 에고는 원래 본인이에요.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 뭐 얘가 원래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슈퍼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초자죠, 초자. 말하자면 사회에 의해서 이제 변형된 자아죠. 원래 나는 뭐 예를 들면 되게 막 난잡하게 막 난리치고 춤추고 놀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아버지라든지 이제 부모들도 사회에서 그렇게 노는 것들을 상당히 좀 부정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지면서 그냥 그렇게 안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초자아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자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이제 또 있죠. 에고라고. 그게 이제 자아죠. 그래서 이건 뭐 저만의 방식의 해석인데 이제 원하는 것은 want라는 것은 결국은 에고다. 그 자아다. need는 초자아다라고 했을 때 이거 즉 말하자면 자아와 초자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만 너무 좋아. 뭐 이거만 같이 있으면 이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 그래서 난 그 음악을 안 듣고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처럼 뭐 위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데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도 어떻게 보면 자아도 자기 개인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정말 세상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싶다. 세상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은 자아겠죠. 예. 근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걸 해야 된다? 예, 초자, 말하자면 사회에서 원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 원하는 내가 되어야 정말 궁극적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그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고, 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뭔가를 적절하게 그거를 밸런싱을 해주고, 그걸 구분해 줘야지.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해서 경제적 풍요도 유지하면서 나의 어떤, 소위 인격적인 자아, 포지셔닝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은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지향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천억, 몇 조가 있는데도, 매일매일 불안해 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다고 본인이 맨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안릴 수 없고, 나는 나 스스로 위해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보면은, 옆에서 볼 때는 참, 좀 난감하죠. 내가 볼 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본인은 막 행복하다 그러고, 판자촌 같은 데 살면서 행복하다. 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하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경제에 대해 배우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 코인도 있잖아요. 예전에 코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애들 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코인 집어넣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을 겁니다. 돈을 벌려는 수단, 부동산도 저희 때만 해도 아주 옛날에는 부동산이 또 재산의 개념이 아닌 적도 있었어요. 집이 물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집보다는 집을 돈을 버나 이랬단 말이죠. 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왜 집이 그렇게 많이 안 비쌌어요. 집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큰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좀 다른 거였어요. 금,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현금. 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떤 자산보다는 현금이 더 중요했던 시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브레스 우드 체제가 되면서 킹스턴 체제가 무너지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제 금태환을 포기했잖아요. 금태환. 한마디로 말하면 1달러를 제가 1달러를 내면은 2.5온스? 예, 그 정도로의 돈을
금으로 바꿔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포기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되면서 달러는 돈을 찍어내는 개념이 됐고, 돈은 이제 거짓말 종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예전에는 돈이 더 귀했습니다. 예, 돈이 훨씬 귀했고, 그냥 이 자산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이 원래는 제일 중요했던 시대였더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최고의 재테크인 거예요. 현금. 그렇게 되어 현금 모으려면 어떻게 되죠? 뭐 배달을 하든, 뭐 어디 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해서 장사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현금 벌이는 장사가. 네. 장사해서 한 달에 얼마씩 현금을 받으면 이제 그만큼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약국이라든지 약사, 뭐 이런 것들, 뭐 현금 그냥 받는 장사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 자산이 이제 더 중요했던 시대, 현금은 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옆에 뭐 집 사돈 사람이 뭐 10억 주고 산 게 100억이 되고 이러면은, 내가 90억을 벌 수 있는, 내가 만약에, 뭐 배달 같은 걸 해서 90억을 벌려면 뭐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이 사람이 그냥 1년 만에 번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트렌드, 자산의 어떤 자산과 현금의 차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할 수를 못하면 결국은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예, 벼락거지. 예, 벼락부자에서 벼락거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현금을 되게 많이 벌었었어요. 예, 현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번 거에 비해서 예, 자산으로서의 전환을 잘 100% 잘 못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막 상당히 어떤 부채에 대해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도 있었지만, 아무튼 근데 그게 아직은 뭐 이제 게임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보면은 금리가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금리 3%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뭐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가상금리 2.5% 더하면 한 5.5%가 이제 뭐 시중금리가 되는 거죠. 뭐 시중금리가 5.5%면 이제 대출금리는 거기서 뭐 한 2% 덧붙으니까 한 7%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이 7% 정도가 대출금 7, 8%가 된다 그러면 한국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했으면 지금 이제 그 빚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뭘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가 정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기본가 정신이 뭐냐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 성공의 개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주장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기회를 잡는 능력. 예. 기회. 이게 기회다 아니다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기에선 자기 주관이 필요해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인 거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실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또 아닐 수도 있고,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을 안 하면 어떤 기회도 못 잡아요. 어쨌든 잘못된 시도든 뭐든 기회를 잡으려면 기회를 잡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트라이예요. 제가 말씀드렸다. 트라이. 뭐 무모한 자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 기회를 잡는 능력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을 해내는 능력. 이런 이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기회는 잡아야 돼요. 초이스. 뭐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를 해결. 우리가 기회를 잡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잡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남이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았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풀어내. 그러니까 너한테 한번 나의 턴이 온 거지, 마이 턴. 마이 턴이 왔을 때 내가 그걸 풀어내야지 이제 기회를 잡고 또 실제로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성공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기회를 잡았는데, 그걸 내가 만약에,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그럼 뭐 기회를 잡아도 결국은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예. 결국 이제 성공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6가지 상당히 다 훌륭하다고 봐요. 첫 번째 최대한 일찍 시작해라. 두 번째 저축의 기회를 가르쳐라. 세 번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길러라.
그리고 5번째,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6번째,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라.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저는 이 6가지, 6번째 거, 이 6번째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기회를 잡는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잡는 거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나는 언제 기회가 올 것인가. 기회를 잡으려면 상당한 많은 트라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거든요. 근데 잡으려고 또 안 하면은, 기회가 왔어도 못 잡는 거죠. 어쨌든 그게 기회가 아닐지라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몇 번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을 때 기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기회인데 기회인 줄 알고 잡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느낌의 기회인 것 같다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결국은 대수의 법칙인 것 같아요. 개연성이라는 거죠. 10번을 내밀면 3번은 잡히고 3번 좀 잡힌 것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뭐다? 문제에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을 시도를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야 되겠어요? 문제 해결을 뭐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6가지 얘기. 자식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얘기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인이 들어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에, 밤이죠, 지금 늦은 밤에,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본부장이, 좀 좋은 얘기를 한번 추려서 말씀드려 봤습니다.